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이슈를 끝까지 파는 남자 김파고입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은 잘 쉬고 계신가요? 저는 강원도로 휴가를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평일에 너무 주식시장만 바라보다 보니 머리가 좀 어지러웠었는데 이렇게 가끔은 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카오게임즈는 이제 보내주고 삼성전자에 집중하자는 내용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카카오게임즈는 최고가인 89,100원을 찍고 종가는 73,8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9월 15일인 오늘도 카카오게임즈는 이틀 연속 하락 중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현황판을 살펴보면 공모가는 24,000원으로 시가총액 1.8조 원 수준이었고 이틀째 상한가를 가면서 시가총액 6.1조 원을 기록한 다음 3일째 되는 날 장중 최고가 89,000원을 찍으며 시가총액 6.7조 원, 2020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 PER 거의 80배를 찍은 다음 최근 이틀째 하락하는 중입니다. 9월 13일 야너주 공모주 투자반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저 김파고는 9월 11일 금요일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카카오게임즈 매도 잘 하셔서 수익 잘 거두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에게 쏠쏠한 수익을 안겨준 카카오게임즈는 이제 뒤로 하시고 앞으로는 삼성전자에 집중해보자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다만 이는 김파고가 생각하는 전략일 뿐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본 야너주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제가 삼성전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금융장세, 즉 유동성 장세로 시장에서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급격하게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갈 때에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실적을 이뤄내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등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저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집중하는 투자 아이디어에 동의했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팀장님에 따르면 X축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이 얼마나 클지를 얘기하는 거고 Y축은 하반기 자체의 매출 성장률인데 옅은 파란색 부분이 기존에 성장하던 성장주인데 이 부분은 지속 성장하지만 하반기에 크게 회복하는 업종으로 IT 하드웨어와 자동차를 꽂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전략 역시 그동안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2차전지와 같은 성장주가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성장주에서 가장 주가가 오르지 않은 밑단에 있는 부분인 IT 하드웨어와 가치주에서 가장 상단에 볼 수 있는 자동차 이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확대하자는 바벨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당 영상이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채널 3프로TV의 아래의 영상 2020년 8월 5일에 올라온 윤지호 센터장님의 인터뷰 내용과 8월 25일에 올라온 박석중 연구위원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맥락에서 야너주가 하반기 전략 영상을 다룰 때 8월 18일 영상에서 디지털 그린 뉴딜의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3월 유망주로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왜 좋게 보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포트폴리오에 언제 담을지 고민해보는 영상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살펴보면 8월 31일과 9월 1일, 9월 2일에 54,000원으로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최근 10% 정도 상승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특히 9월 10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9월 10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 날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상방이었기 때문에 9월 10일 전까지는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옵션 포지션 분석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새로 옵션 포지션을 구축할 때도 삼성전자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9월 3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는 모습도 주가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5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먼저 매출액이 가장 많은 휴대폰 사업부, 그리고 영업이익이 가장 큰 반도체 사업부. 매출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향후 먹거리로 꼽을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 쪽, 또한 꾸준한 매출을 보이는 가전 사업부,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020년 예상 매출액은 242조 원으로 SK증권 김영우 연구원은 보고 있는데요. 이 242조 중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은 휴대폰 사업부인 무선 사업부로 104조 원, 그 다음이 반도체 사업부가 대략 7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32조 원, 가전사업부 48조 원, 그리고 인수한 하만 오디오 장비가 10조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좋게 본다는 건
아래에 해당하는 5가지 산업을 각각 미래를 전망하고 해당 산업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위치를 예상해 본 다음에 결론을 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 혼자 분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참조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서 삼성전자가 왜 좋을지를 따져보면 먼저 삼성전자 영업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2021년부터 다시 한번 빅사이클을 만들 거라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신한금융투자의 2021년 메모리 빅사이클 재현이라는 제목의 최도현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우상향하는 D램 수요와 비트그로스의 추이 전망을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DDR5의 신적용, 그리고 EUV 공정과 같은 미세 나노 공정 등 기술 변곡점에 따라서 공급 제약이 심화되고 수요는 늘어서 빅사이클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향후 먹거리,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얘기한 파운드리 사업부 역시 현재는 TSMC가 독주를 하고 있지만 TSMC 캐파에는 한계가 있고 TSMC와 최소한의 기술 격차로 시장을 쫓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수혜를 입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관련해서는 유튜브 채널 3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 올라온 SK증권 김영우 연구원의 영상과 하나금융투자 김경민 연구원의 영상을 참조했습니다. 두 영상 모두 보시면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반도체 관련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선사업부의 경우에도 2021년에는 질병으로 인해 이연됐던 소비가 폭발하면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9월 14일 키움증권의 박유학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IM 부분은 질병 이후에 유통 재고의 정상화 과정 속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원 보고서에서도 3분기 서프라이즈, 삼성전자의 3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예상하며 핵심은 IM 사업부의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매출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거시적인 환경에서도 삼성전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사업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보호를 위해 화웨이를 제재하고 중국의 스믹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펼치면서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이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서 8조 원 넘는 수주를 거둔 것이 반사이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려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N저였던 환율을 N고로 높이고 특히 반도체 협정을 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를 대체했던 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큰 수혜를 얻었는데요. 2020년에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도 또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의 3분기 예상 컨센서스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고 시장에는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가 좋은 건 아마 눈치채셨을 건데 그럼 최근 일주일 동안 10% 이상 상승했는데 아직 삼성전자를 사지 못했다면 언제 사야 할까가 고민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았을 때 삼성전자가 일봉 기준으로 현재 5일선 위에 떠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자칫 단기적으로는 주식을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RSI가 70에 육박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수준인데요. 과거에 삼성전자의 RSI가 70을 돌파했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주가 조정을 받으며 머물렀던 걸 6월에도 확인할 수 있고 7월 말에도 RSI가 70을 넘으며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했지만 다시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단기 과열에서 주식을 비싸게 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매수 기회는 주봉 기준으로
주봉의 5일선에 주가가 닿을 때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흐름에서도 미국 시간 기준 9월 15일, 16일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최근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 주식시장의 급락이 단기 조정으로 끝날지 혹은 추세 전환이 돼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지 FOMC 회의 이후에 결정될 거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FOMC 회의 이후에 추세를 살펴보고 매수하는 것이 조금 안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또한 9월에 FOMC라는 큰 산을 지나도 11월 3일에 미국 대선이 열리는데 현재 바이든이 이길지 트럼프가 이길지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자주 참고하는 투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기도 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이 예민수의 딥사이트라는 경제TV 방송에 나와서 10월에서 11월 랠리가 멈추면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라면 당분간은 조정을 기다리고 조정이 올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역시 주가가 높을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이 올 때 매수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9월, 10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큰 조정 없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앞서 김파고가 예측한 것과 다르게 주가가 5일선에 닿을 기회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드린 의견을 투자 의사의 결정 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고려하시고 방송에서 언급한 시점이나 주식 가치 상승 하락에 대해 야너주가 보장하지 않으니 꼭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카카오게임즈는 이제 잊어버리고 삼성전자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야노주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